요즘 경기도 안 좋고 또 자영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드뱅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인 기관이 바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인데요. 캠코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오늘은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운영하는 공매 플랫폼인 온비드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종철 온비드 사업처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이 온비드, 이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온비드는 대한민국의 공공부문에서 나오는 자산들이 거래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www.onbid.co.kr이고요.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도 있고요. 토지, 또 자동차, 오토바이, 또 명품 시계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과 동산이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거래되고 있는 공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공공부문이라고 하면은요, 우선 세금 체납으로 인한 그 압류재산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나오는 국유재산, 예.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건물이라든지 사택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 그걸 갖다 공유기관이라고 표현합니까? 공공기관에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나오는 재산인데요. 예. 예. 네. 예. 이제 온비드가 이제 공매 사이트. 그러면 이제 경매하고 공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예. 그 법원 경매와 네. 그 압류재산 공매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나오는 반면에 압류재산 공매는 세금을 못 내서 세금을 체납하면서 이제 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압류하거든요. 그래서 그 압류하면서 이제 그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경매는 민사집행법,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오늘도 정말 오다 보니까 날씨가 정말 무덥던데요. 네. 그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법원에 있는 경매 법정에 가야 됩니다. 예. 네, 공매는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컴퓨터로 아하.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네. 언제든지 입찰이 가능하고요. 또 경매는 유찰이 되면 한번 약 한 달 있다가 한 달 간격으로 진행이 되는 반면에 압류재산 공매는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명도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그런 명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 법원 경매에서는 그 인도 명령 제도가 있어서 명도가 비교적 손쉬운 반면에 공매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임차인과 좀 원만히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면 명도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처장님 실제로 어떤 자산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그 세금을 내지 못해서 압류된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월곡 두산 위브 아파트를 한번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정가는 7억 8천만 원이었고요. 유찰이 3번 되어서 최저 입찰 금액은 5억 4,600만 원으로 공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입찰에는 10분이 참여하셨고 낙찰 금액은 6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네, 20평대 평범한 아파트이긴 했는데요. 대단지고 교통도 편리하고 네. 또 주변에 편의시설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그 이른바 권리 분석이라는 문제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 관계가 단순해서 경쟁률이 높았고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는데 7억 4천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한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니까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도 공매로 나왔다면서요. 예,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재건축 대장 아파트로 이제 네. 불리고 네, 있는데요. 예. 감정가는 이제 38억, 네, 최저 입찰가도 38억이었습니다. 불과 이제 열흘 전에 이제 매각이 된 건인데요.
1회차에 바로 39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같은 아파트는 전형적인 그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 그 재건축 조합 설립 후에 일반 매매를 통해서 사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압류재산 공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 조합원 그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현금 예. 청산 다 되지 않을 수 있죠. 어허. 예, 압류재산 공매는 이렇게 가격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가격 외적인 면도 감안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두 아파트 경우는 이제 압류재산이었고 또 압류재산 말고는 또 어떤 재산들이 나옵니까, 그게?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국유재산 사례를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이번에 보여드릴 물건은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그 성신여대 후문에서 가까운 그 국유재산이었는데요. 아주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예, 감정가는 약 12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이었는데 5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 입찰 금액은 7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결국 9억 조금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낙찰이 된 지금 노후된 주택이었기 때문에 낙찰받은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신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대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감정가 대비로 한 3억 원 가량 저렴하게 또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사례인 것 같고, 이렇게 국가 소유 재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재산도 온비를 통해서 그러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로 이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네, 온비드에는 시, 군, 구, 또 학교 같은 데서 나오는 다양한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온 자료는 학교, 이제 폐교가 된 학교를 낙찰받아서 캠핑장으로 이제 아하, 활용하고 저런 계신 케이스? 사례입니다. 네, 네. 예. 그 요즘 그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전국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면서 주로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온비들을 통해서 매각이 되거나 임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낙찰 받으신 분이 오토 캠핑장으로 네, 탈바꿈해서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창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사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폐교 그 매각의 경우에는 폐교 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이 법에 따라서 입찰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찰 자격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서 입찰에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저 폐교될 만한 데는 너무 많던데 다니다 보면은 예,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으니 뭐 애들은 더 안 보이고 학교는 다 옛날에 지어놔서 널찍널찍하게 그렇습니다. 잡혔는데 실제로 매각이나 임대가 많이 나오고 많이 있는 나오고 상황입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 캠핑장 같이 학교 같은 경우는 평평하고요. 예. 수도라든지 전기도 잘돼 있죠. 잘 돼 있기 때문에 어. 이용 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아하, 예. 근데 지금 저게 여기서 임대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죠? 네. 경매에서는 임대라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예, 공매만 이제 임대가 예. 있는데요. 그 온비드에는 이렇게 예. 소규모 자본으로 이렇게 구입하지 않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대 물건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허. 네, 공공 도서관이라든지 예. 같은 그 공공 시설에서 나오는 카페, 아, 예. 또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 또 공영 주차장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임대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화면에서 보시는 물건은 서울 남산 국악당에 있는 카페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인테리어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었고요. 최저 입찰 금액은 1년 임대료인데요. 1년 임대료가 1,200만 원에 이제 입찰이 나왔는데 낙찰 금액은 5,800만 원이었고 경쟁률은 15대 1로 꽤 높았습니다.
저 정도 카페가 지금 저기 최저 입찰금이 아니 임대료가 1,200만 원이면 1년 임대료가 1,200만 그럼 원이니까요. 월 100만 원이네요. 예, 월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싸다. 네. 예. 카페를 말씀드린 김에 한 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광진정보도서관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야외 카페가 임대로 나왔습니다. 예. 그 최근에 나온 거라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예. 한강이 눈앞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아주 좋은 카페였습니다. 임대 기간은 3년이었는데요. 물건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물건마다 좀 다르지만 이 물건의 경우에는 3년을 이용할 수 있고 또 3년 이용 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즉 최장 5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물건이었고요. 최저 입찰 금액은 2,100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되었고 경쟁률은 10대 1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권리금이라든지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비드에서 나오는 임대 물건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권리금 또는 보증금도 없고요. 허위 매물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이라든지 부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최저 입찰가 대비로 낙찰가는 갭이 크네요. 인기가 좋네요. 좀 높은 것만 좀 오늘 좀 이렇게 특징적인 것만 좀 소개해서 그렇죠.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가 한 10,000개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10,000개 넘는 학교에서 나오는 매점이라든지 매점. 자판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사례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한강에 매점 잘 되잖아요. 네, 한강 매점들도 이제 잘 나오고요. 사실 오늘 날씨도 좀 많이 덥고 해서 네네. 시원한 임대 물건을 하나 네. 준비해 봤는데요. 서울 광진구 뚝섬에 있는 수영장, 그리고 잠실에 있는 물놀이장, 그리고 양화동에 있는 물놀이장 이렇게 총 3군데 시설이 한꺼번에 나온 임대 물건이었습니다. 네. 이 물건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6월부터 8월 말까지 2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네. 예, 경쟁률은 6대 1, 그리고 낙찰 금액은 3억 5천만 우와.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활발히 그렇죠.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럼 이게 수영장 입장료 수입인 거예요? 이제 그 유동 인구 분석들을 해보면은 네. 상당히 많은 인구들 이제 그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거든요. 네. 또 거기서 입장하셔서 네. 거기서 또 먹고 마시고 그런 거 다 포함이에요? 그런 게 이제 수익이 나니까요. 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낙찰 금액을 입찰 금액을 작성하시는 거죠. 입장료뿐만 아니라 F&B까지 예, 포함이 그렇습니다. 돼서. 네, 네. 예. 질문의 강도를 봤을 때 이거 조만간에 또 한강 수영장에서 정민 앵커 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거기서 서빙하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건이 그러네요. 있어서 궁금해서요. 예.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이었고 네. 처장님 뭐 동산 중에도 아니 근데 이거 질문 주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투기도 공매로 나온다고요? 나온 적 있다고요? 예, 전투기도 공매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온다. 예. 전투기도 나오고요. 헬리콥터도 나오고요. 또 장갑차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공군에서 요 전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그 화면이 네네. 공군에서 그 불용 군수품 그 비행기 2대를 매각한 사례인데요. 최저 입찰가는 3,750만 원, 낙찰 금액은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걸 누가 사갑니까? 네, 비행기 2대에 4천만 원이라 그러면 너무 싼 게 예,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사실 이 물건은 그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고 있는 폐기물 처리 허가 업체만 입찰이 참여가 가능한 물건이었고요. 예. 그러므로 분해해서 이제 고철로 매각하는 건이다. 그런 이렇게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온비드에는 이렇게 전투기 외에도 뭐 헬리콥터, 장갑차, 관용차, 경찰차, 소방차, 그리고 귀금속, 또 미술품, 또 회원권 같은 다양한 그 동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다이소네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이소 없는 게 없네. 없는 게 없네요, 진짜. 예.
실제 입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좀 네. 실제로 어떻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좀 쉽게 설명을 간단히 지난 5월에 낙찰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www.onbid.co.kr 저희 홈페이지 주소인데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화면을 보시면 좌측 중간에 그 초록색 부분이 보이시는데 저는 오늘 한번 부동산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용도별 예. 검색에서 부동산을 클릭하시면 상세 조건을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 창에서 입찰 기간을 누르시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용도에는 주거용 건물 그리고 아파트를 체크하시고 소재지는 경기도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 물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첫 번째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입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누르시면은 물건의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처분 방식을 보시면 압류재산이었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요. 네, 처분 방식을 보시면 이제 압류재산이었고, 감정평가 금액은 7억 2,900만 원, 그리고 입찰 기간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그리고 최저 입찰 금액은 5억 8,300만 원으로 이제 몇 번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아래쪽으로 해서 페이지를 이제 스크롤을 하다 보면은요. 입찰 정보 탭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그 입찰 시작 그 7일 전부터 오늘이 입찰이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그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재산 명세서를 잘 확인하셔야지 임차인은 누가 있고 뭐 내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 요약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임차인이 이제 5억 4천만 원을 그 전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네. 그 5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그 배분 요구 경매에서는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배분 요구를 하셨고 네. 임차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임차인이 먼저 배분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5억 4천만 원 이상으로만 매각이 네. 되면 등기부상채가 인수할 금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이상 여기 살고 있지 않다는 그 명도 확인서를 저희 자산관리공사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도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버튼을 누르고 입찰을 해 보았거든요. 한 6억 정도를 써볼까 하고 이제 6억을 눌러 보았는데 6억을 눌러 보았는데 네. 네. 예. 그리고 보증금으로는 최저 입찰 금액의 10%인 5,832만 원을 이제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아깝게 저는 이제 그 유찰이 되었고요. 얼마에 낙찰이 되었나 봤더니 6억 1,500만 원에 낙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몇 명이 입찰 참여했는지 그리고 각각 얼마 쓰셨는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학습용으로도 참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